안녕하십니까, 이철재 회계사입니다. 오늘 강의는 퇴직급여 관련된 법인세법 규정 관련 강의를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회사를 퇴직하면 퇴직금을 줘야죠. 그럼 회사는 퇴직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설정을 합니다. 첫 번째 제도가 그냥 퇴직금 제도예요. 이거는 그냥 회사가 퇴직금 줄 돈을 따로 뭐 외부 예치하지 않고 그냥 회사가 비용을 잡는 겁니다. 자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 비용을 잡고 부채를 잡죠.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이걸 떨면서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자, 퇴직금을 외부에 별도로 적립하지 않는 게 특징이죠. 임직원 퇴직하면 퇴직금 회사가 지급을 합니다. 사내 적립제도죠. 근데 실제로 돈을 따로 퇴직금 주려고 딱 이 돈을 퇴직금 줄 돈이야 따로 통장에 돈을 넣어놓고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부 적립이라고 하지만 적립된지 확인이 안 됩니다. 실제로는. 얼마를 주게 돼 있나요? 근퇴법, 근로자 퇴직금 보장법에서는 1년 근무하면 월급 한 달치, 1년 근무에 한 달 정도의 급여를 주게 돼 있죠. 이거는 근태법이 정하는 최저 기준입니다. 회사 규정상 더 주겠다, 더 줄 수 있어요. 덜 주겠다, 안 됩니다. 이거는 최저 기준이기 때문에 요거는 최소한 돼야 돼. 그리고 따로 적립금을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절차는 아무것도 없죠. 그냥 간편하죠. 그냥. 두 번째 제도는 확정급여형 연금제도, 퇴직연금, DB형. 이거는 회사가 퇴직금 줄 돈을 따로 계좌에 돈을 예치합니다. 은행이나 보험사 계좌 예치. 거기서 운영을 하는 거죠. 수익이 나면 누가 운영하죠? 회사가. 수익이 나면 수익은 회사 수익입니다. 직원들은 퇴직하면 규정 따른 퇴직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났다고 퇴직금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덜 났다고 퇴직금이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이 제도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DB형 퇴직연금 제도. 그러니까 이제 회사가 있고 회사. 그다음에 임직원들이 있죠. 여기는 금융회사가 있고. 그럼 DB형 제도는 회사가 돈을 납부하죠. 기여금 납부. 운용을 합니다. 운용 수익이 생겨요. 이건 다 회사 거예요. 직원들은 퇴직하면 퇴직금을 지급받는 겁니다. 퇴직금 지급. 이 퇴직금은 규정상 금액이에요. 그래서 기여금, 컨트리뷰션, 퇴직금, 퇴직급여, 베네핏. 요건 확정된 겁니다. 받을 돈은 규정상 정해진 금액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기여금은 이건 달라져요. 수익이 많이 나면 돈을 조금만 납부해도 됩니다. 수익이 안 나면 돈을 많이 메꿔야 돼요. 손실 나면 많이 메꿔야죠. 그래서 이 돈은 변동됩니다. 요거는 확정돼 있고, 확정된 게 확정이 영어로 defined입니다. 그래서 베네핏이 확정된 거죠. DB형 연금제도, DB형. 확정된 게 뭐죠? 베네핏. 퇴직금이 확정된 거예요. 퇴직금을 외부에 적립을 하고 회사가 운용을 합니다. 퇴직하면 임직원은 규정상 금액을 받는 거예요.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받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수익에 따라 변동되지 않죠. 확정돼 있죠. 회사 규정상 퇴직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이렇게 보통 예치. 그리고 운영은 회사가 하는 거죠. 이건 좋은 점이 뭐죠? 주로 대기업들이 이걸 많이 써요. 좋은 점은 보통 직원이 근무하면 월급이 계속 올라요. 일반적으로. 오르면 퇴직금 계산상 인상된 급여를 가지고 전체 계산하면 퇴직금이 커집니다. 그래서 직원에게 사실은
퇴직금 월급이 올라가거나 또 근성연수 따라서 누진제인 경우도 있어 퇴직금이. 그런 경우는 이 제도가 좋습니다. 직원한테는. 회사 부담이 커지죠. 그리고 급여 인상률이 높을수록 직원에게는 좋습니다. 임직원에게 좋죠, 당연히. 그리고 세 번째 제도가 D형 제도입니다. D형. 이거는 돈을 기여금 납부하죠. 납부하면 이 돈은 확정돼 있어요. 이게 확정. D형 연금. D형은 이게 확정된 거예요. 이 돈을 운영을 누가 합니까? 임직원들이 하는 겁니다. 운영. 수익이 많이 나면 많이 가져가. 손실 나면 가져갈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모든 책임을 임직원이 지는 제도입니다. D형 연금 제도. 주로 중소기업들은 D형을 많이 써요. 실무적으로. 대기업들은 이걸 많이 쓰고,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D형을 많이 씁니다. 돈을 사회예치 적립을 하죠. 그러면 이 돈을 운영을 누가 하죠? 임직원들이 운영하는 겁니다. 회사는 급여 퇴직금 금액을 예치를 합니다. 예치. 그럼 돈의 운영 책임은 누가 져요? 근로자들이. 임직원들이죠. 그리고 이거는 투자가 자신 있다. 상당히 좋죠. 근데 투자가 자신 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본인이 운용 책임을 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약간 운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 마지막 것은 나온 지 얼마 안 된 제도예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 이건 사실은 D형 연금 제도입니다. D형. 뭐가 다르냐? D형과 똑같아요. D형 제도입니다. 가입 대상은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직원 수가 30명 이하인 중소기업들. 좋은 점이 뭐냐? 두 가지가 좋습니다. 첫째, 돈을 D형은 근로자들이 운용을 해야죠. 근데 이거는 중소기업 근로복지공단에 중소기업들이 돈을 납입합니다. 납입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아서 운용을 하지 않고 전문 운용기관에 맡겨요. 전문 운용기관이 운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다른 것보다 상당히 높아요. 이게 작년에 신문에 난 거 보니까 한 6, 7% 되는 것 같아요. 수익률이요. 1년에. 그러니까 전문 운용기관에 맡겨 운용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상당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돈을 정부가 보조해줘요. 그래서 정부가 재정 지원을 좀 해줍니다. 기업한테. 그래서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예요. 여기 네 가지 제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근태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 제도가 네 가지예요. 이렇게. 사실은 같은 형태죠. 자, 기억하시고요. 이제 회사가 자체 적립하는 거 뭐죠? 퇴충. 퇴충은 회사가 차변의 비용자고 대변의 부채를 잡는 겁니다. 퇴충. 임직원 퇴직금을 줄 때 써야지 설정하는 충당금. 충당부채. 보통 국제기준에서는 확정급여 채무라 부릅니다. 이 제도는 설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과거는 한도가 꽤 컸었어요. 근데 정부에서 퇴직금 제도를 외부 예치로 바꾸자 해서 연금제도 도입을 했죠. 그래서 연금을 활성화시키려고 퇴충 한도를 매년 축소. 그러니까 제가 회계사 붙어서 그 당시에는 한도가 누적 한도가 퇴직금 지급할 금액 추계액이라고 합니다. 퇴직금 추계액의 50% 한도였었어요. 그러니까 퇴직금 추계액이 연말에 퇴직금 직원다 줄 돈이 100억이 필요하면 100억의 50%인 50억 정도를 설정할 수 있었어. 누적으로. 그러다가 한도가 줄었어요. 40%로. 누적 한도가 또 줄었어. 30%로. 그리고 정부에서 그 후에 이건 점점점 줄여서 없애겠다. 25, 20, 15, 15, 0%로 지금은
2016년부터 0%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정하면 거의 다 부인당해요. 여기 이제 한도죠. 두 가지가 있죠. 급여 기준과 추객 기준. 요건 금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추객 기준 설정률이 이게 지금은 0%예요. 그럼 곱하면 얼마 되죠? 이게 0이야, 0. 퇴직금 전환금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거나 없습니다. 대부분 기업들은 없고 있어도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럼 결국 앞에 게 거의 0이에요, 이게. 여기서 세무상 퇴충 설정 전 잔액을 빼게 되면 이거는 거의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음수. 음수면 0으로 보는 겁니다. 0. 이게 0이 돼버리면 이게 얼마가 나오든 둘 중 작은 건 0이에요. 0. 0이 돼버리는 거죠. 작은 게 미니멈이 이 0이 돼버리는 겁니다. 0. 한도가 없습니다. 결국. 그래서 재민한테 물어보면 퇴충이 있냐? 물어보면 재민이 이렇게 얘기해요. 퇴충은 없어졌다. 근데 퇴충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재민한테 퇴충이 없어진 게 아니고 규정은 있는데 한도가 0이 돼서 설정을 못할 뿐이야. 규정이 없어진 건 아니야. 그때 재민이가 저한테 그 말이 맞대요. 규정은 있습니다. 근데 한도가 거의 0이 나와. 그럼 급여가 뭐냐? 사실 이건 할 필요도 사실 없는 건데 급여는 이거예요. 거의 0이기 때문에 사실 이건 급여 여기 나오죠. 이 급여 이게 사업연도면 2025년도로 하겠습니다. 25년 결산하실 테니까 연말에 재직자들 있죠. 그럼 재직자는 누구죠? 두 가지 경우로 나눠줘요. 첫째는 전년도부터 계속 근무한 사람 A로 할게요. 두 번째는 중도 입사한 신입사원들. 기중에 그만둔 사람들은 퇴직자죠. 기중 C로 할게요. 퇴직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여기 기말 재직자 중에서 지금 그만두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사람 누구죠? A죠. B는요. 신입사원은 원래 근태법상은 1년 미만자는 퇴직금은 안 줘도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회사 규정상 준다. 주는 거예요. 안 준다. 안 주는 거야. 그래서 신입사원인 경우는 규정 따라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A는 반드시 포함되죠. C는 기중에 그만뒀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했죠. C는 안 들어갑니다. 기말 재직자 중 퇴직금 지급 대상자. 단기말 현재 재직하는 임직원, 기말 재직자 중에서 누구요? 퇴직금 지급 대상자입니다. 근데 D시험 가입자들하고 IRP 가입자들은 퇴직금을 계좌에 넣어줘요. 넣어줘서 퇴직금을 줄 의무가 더 이상 없죠. 빼고. 중도 퇴사자 빼고. 신입사원은 규정에 포함되게 돼 있나요? 퇴직금 준다. 줘야죠. 포함시켜야지. 그러나 퇴직금 지급 대상 아니면 포함하지 않는 거죠. 그럼 총 급여가 뭔가요? 기말 재직자 중 퇴직금 지급 대상자에 대한 총급여. 뭐죠? 소득세법 20조 1항 1호 및 2호에 따른 급여입니다. 그리고 비과세 빼고 소득세 비과세 급여 그리고 송금을산입액 빼고 소득세법 20조 1항을 보면 6호까지 있어요. 이 중에서 두 가지입니다. 1호와 2호 이 두 가지. 3호 인정상여 안 들어가요. 4호 퇴직할 때 받았는데 퇴직소득 아닌 거 안 들어갑니다. 5호 직무발령 보상금 안 들어갑니다. 6호 올해부터 신설된 규정이에요. 작년부터 25년부터 신설. 직원이 회사의 물건을 싸게 사는 경우가 있어요. 직원 할인가. 그 할인 산 금액은 근로소득입니다. 그리고 일정 금액은 비과세 줘요. 그것도 안 들어갑니다. 이건 다 제외죠. 이 두 가지. 급여에 포함하는 게 두 가지예요. 그리고
퇴직금 중간 정산자, 중간에 퇴직금을 정산하는 경우 있죠. 그 사람의 정산일까지 급여도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정산 이전 급여. 자, 퇴직금 추계액. 추계액은 사실은 계산할 필요가 사실 없는 거죠. 왜? 0% 곱하니까. 근데 규정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25년도면 25년 재직자 있죠? 재직자들. 이들이 기말을 기준으로 전원 다 그만둔다면 줄 퇴직금. 이들이 모두 일시에 퇴직한다. 다 그만뒀어요. 줄 퇴직금. 얼마죠? 계산하셔야죠. 엑셀로 쫙 직원 이름 쫙 쓰고 퇴직금 쫙 계산합니다. 얼마? 썸. 그거. 그 금액이 일시 퇴직 기준 추계액이에요. 단기말 재직하는 임직원 전원 다 DC형 가입자 제외에 IRP 가입자 제외입니다. IRP가 DC와 똑같아요. 퇴직금을 계좌에 넣어줍니다. 그 임직원이 단기 말에 일시에 다 그만둔다면 다 퇴직. 퇴직금 줄 게 얼마죠? 그거. 두 번째, 혹시 이들 중에서 D병 가입자 있나요? 그 나올 수 있죠. D병 미가입자. D병 가입자인 경우는 근퇴법상의 보험 수적 기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계산 못합니다. 보험회사에 물어보셔야 됩니다. 얼마인지. 그래서 보험 수적 기준 방법에 따라 계산해 퇴직금을. 그걸 조금 전에 계산한 일시 퇴직 기준 추계액 있죠? 그걸 제거하고 그걸 대체시켜. 그 방법이 보험 수적 기준 추계액입니다. D병 가입자들은 근태법에 따라서 보험 수적 기준 방법 따라 계산해요. 거기다가 나머지 금액은 다 일시 퇴직 기준 추계액을 넣는 거예요. 전부 다. 나머지는 전부 다. 또 확정급여 D병 가입했지만 미가입한 기간이 있다. 그 기간도 일시 퇴직 기준 추계액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보험 수적 기준 추계액이에요. 둘 중 큰 거 맥시멈 이 금액이 추계액입니다. 근데 계산해봤자 한도가 얼마죠? 0%입니다. 설정률 0%죠. 곱해봤자 얼마? 0. 퇴직금 전환금 아까 더했죠. 제가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어떤 제도냐? 지금 우리가 임직원들이 국민연금에 가입을 합니다. 그럼 연금 어떻게 내죠? 회사반 본인만 냅니다. 지금. 근데 1999년 3월 1일 전에는 연금을 9% 냈어요. 9%를 3%씩 나눠. 3등분. 3% 회사가 내. 3% 근로자들이 내세요. 임직원들이 3% 회사가 퇴직금 줄 돈서 미리 내. 그러니까 6%를 회사가 내는 거예요. 3% 회사 비용 처리, 3% 퇴직금 줄 돈서 뺄 거야 나중에. 그러니까 3% 회사가 퇴직금 줄 돈서 나중에 공제할 거 미리 납부한 거 그 금액이 퇴직금 전환금이에요. 그 이전에는 회사는 이 회사입니다. 사용자 회사가 국민연금을 3등분해서 3분의 1은 회사가, 3분의 1은 임직원이, 3분의 1은 회사가 퇴직금 줄 돈서 미리 낸 거예요. 이 금액이 퇴직금 전환금입니다. 근데 문제가 이게 회계 처리가 장난이 아니야. 왜 장난이 아닌 거예요? 직원이 5,000명이야. 그러면 직원 5,000명 개인별로 계정을 만들어 관리해야 돼. 왜? 퇴직금 줄 때 회수해야 돼, 돈. 그걸 매달 내면 더하고, 직원 그만두면 회수해서 없애고. 회사들이 하다가 이렇게 복잡한 회계 처리 못하겠다 도저히. 정부에다가 이것 좀 개선해달라 건의. 정부가
너무 복잡하구나. 연금을 반반 내자, 반반. 근데 이전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도 근무하고 있다면 퇴직할 때 회수할 돈이 남아있는 거예요. 회사 계정이 잡혀있어, 얼마. 근데 회사가 이후에 설립됐다? 없죠. 이전에 설립됐지만 이때 근무했던 분들이 모두 퇴사했다? 없습니다. 한 25년 전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직원들은 그만두고 없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일부 또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회사 가면 이 금액이 거의 없거나 일부밖에 없어요. 그 아주 소액입니다. 그래서 있으면 더 하세요. 퇴직금 계산, 한도 계산할 때. 그 내용이 이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도 계산할 때 앞에서, 자, 한도 공식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있었죠, 한도가. 이거 맞죠? 추계 둘 중 큰 거, 설정이 0%, 전환금은 거의 없거나 거의 없다. 대부분 없고, 요거 할 차례죠. 이게 뭐냐? 작년까지 설정한 세무상 퇴충. 기중에 퇴직자 생기면 퇴직금 줄 때 씁니다. 쓰고 지금 얼마 남아있냐, 기말에. 그 잔액을 말합니다. 계산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산상 전년도에 기초잔액이 얼마 있죠? 기중에 퇴직자 생기면 쓰죠. 그리고 유본 얼마 있나요? 부인액. 부인액. 이렇게 계산해요. 부인액은 기말 현재 부인액입니다. 당기 설정 전에 남아있는 부인액. 그래서 기초 부인액에다가 기중에 변동되면 반영하셔야 됩니다. 세무 조정은 당기 퇴충 설정액과 한도 비교. 둘 중 하나입니다. 한도 초과입니까? 미달입니까? 한도 초과. 손불주보. 한도 미달. 세무 조정 없습니다. 손금 살입 아니에요. 왜 조정이 없냐? 결산 조정상이에요. 이게 뭘 자리죠? 퇴직연금 확정급여 DB형. 이거는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더 잘 되실 거예요. 그림. 그 그림이 나오죠. 이게 3년도입니다. 25년도로 하겠습니다. 기말 현재 추계액이 얼마죠? 추계액 100. 직원 다 그만두면 줄 퇴직금이죠. 근데 기말 현재 퇴충이 얼마입니까? 퇴충. 퇴충 가지고는 퇴직금이 부족해요. 얼마나 부족해요? 80이 부족하죠. 정부 입장 이거예요. 이 80은 연금에 가입하고 돈을 납부하면 송금 인정해 줄게. 얼마까지? 80까지. 그럼 돈 낸 게 얼마죠? 봐야죠. 돈 얼마 내셨나요? 기말에 얼마가 있습니까? 잔액이. 잔액 얼마입니까? 이날 현재 70. 80까지 인정해 준다고 했는데 70밖에 돈을 안 냈네. 송금은 70입니다. 둘 중 작은 거 70. 근데 이 돈 낸 금액은 과거부터 계속 가입한 기업들이 대부분이죠. 올해 처음 가입한 회사보다는 과거부터 가입한 회사 더 많을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돈 낸 금액이 지금도 잔액이 남아있을 수 있죠. 근데 그 금액은 과거에 이미 손금산을 했죠. 그건 빼야지. 그거 빼. 세무상 연충으로 송금산입한 거 빼세요. 잔액 빼줍니다. 빼줘. 그러면 요게 남는 거죠. 30. 여기 20. 둘 중 작은 게 송금 한도죠. 얼마죠? 20. 이거보다 이게 작죠? 자, 한도가 두 가지 방식 계산하는 겁니다. 이 한도가 추계 기준 한도예요. 어떻게 계산하죠? 그림. 퇴직금 추계액에서 뭘 빼요? 세무상 퇴충 잔액 빼고, 세무상 연충 설정된 잔액을 빼고, 전개도 넘은 거
한도 얼마 나오죠? 바로 요 공식입니다. 추객에서 그림 뭘 뺐죠? 세무상 퇴충 잔액 뺐죠. 빼고 부족액 80 나왔었죠. 거기서 전기까지 설정한 연충이 얼마이냐. 지금 현재 기말 현재 그 잔액 송금산입한 잔액을 빼줬죠. 한도가 나오죠. 얼마 나오죠. 두 번째 그림 뭐 있었죠? 돈 낸 잔액 이거죠. 사회적립자산 잔액 70이었죠. 거기서 이미 송금산입한 거 빼야죠. 위에 거 요거 똑같이 빼줍니다. 같은 거예요. 빼고 나면 얼마 나오죠? 둘 중 작은 게 송금 한도. 이해하셨나요? 연충. 내국법인이 DB형 연금 가입하려면 돈을 납부해야죠. 납부하는 기관은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런데 납부한다. 뭐 보험회사나 은행 등등 한도 있었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추객입니다. 추객. 이거죠. 어떻게 계산했죠? 둘 중 큰 거였죠. 첫째는 모든 직원이 기말 현재 다 그만두면 줄 퇴직금 얼마? 일시 퇴직 기준 추객입니다. 해당 3년도 종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직원 전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에 대한 추객입니다. 주의할 점은 이 계산할 때는 직원은 DC형 가입자도 포함해 계산해요. 계산하는데 DC형 돈 낸 건 뺍니다. 두 번째 뭐죠? 보험 수익적 기준 추객. 아까 똑같아요. 똑같은데 차이점은 아까는 D형 가입자를 제외시키고 계산했어요. 근데 연금에서는 D형도 포함해 계산해요. 하되 돈 납입한 건 뺍니다. 그게 다른 점이에요. 나머지 똑같고. 이게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분입니다. D병 가입한 사람인가요? 가입한 기간인가요? 그러면 보험 수익적 기준 따라 계산해야죠. 미가입 기간인가요? 이 기간은 일시 퇴직 기준 추계액으로 계산합니다. D병 미가입자 일시 퇴직 기준 추계액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나머지 뭐 이건 다 퇴충은 기말 잔액입니다. 기말 결산상 잔액에서 부인액을 빼고 계산. 남아있는 잔액이고 전개 기초 잔액에서 감소 빼고 유보 빼고. 세무조정. 단기 연중 설정액이 얼마죠? 한도 얼마인가요? 한도 초과입니까? 미달입니까? 한도 초과, 미달. 한도 초과, 송불주보. 한도 미달, 송금산이 마이너스 5입니다. 이것은 강제주용상이에요. D병 연금에 가입하면 수익이 납니다. 누구 수익이죠? D병 연금 회사 거. 회사가 수익을 잡죠. 자산 잡고 수익 잡고. 이제 뭘 차리죠? D형. 회사는 돈을 납부합니다. 납부하면 비용 잡고 현금 나가는 거예요. 비용, 현금. 이건 다 송금입니다. 하나 주의할 게 임원들이에요. 자, DC형에 가입을 했어요. 어떤 임원이 쭉 근무하시다가 퇴직을 한 거예요. 퇴직. 한 5년 근무하셨어요, 임원이. 이때 D형 연금 납입을 D형 100을 했습니다. 그 다음 150, 그 다음 150, 그 다음에 200, 그리고 300. 그러면 돈을 낼 때는 다 송금이에요.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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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금. 그런데 퇴직을 딱 하면 지금까지 납부한 전체 금액을
임원에 대한 퇴직금으로 보는 겁니다. 퇴직 시점에서 임원 퇴직급여. 퇴직급여는 이걸 다 합친 금액이에요. 얼마죠? 100에 150, 150, 300인가요? 여기 두 개 더하면 400이죠? 500, 600, 900이네요. 900. 퇴직을 하면 회사가 납부한 전체 기여금을 퇴직금으로 보는 거야. 그리고 한도를 따져요. 임원 퇴직금 한도가 얼마냐? 임원들은 퇴직금 한도를 따집니다. 한도가 예를 들어서 600이다. 한도액이 600. 한도초가 나오는 거죠. 한도초가 300. 이 금액을 부인하는 거예요. 송금을산입 상여. 그래서 DC형 연금에 가입하면 근무하는 기간 동안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퇴직을 딱 하면 임원분들일 때는, 직원은 상관없어요. 임원일 때는 돈 낸 게 전체 얼마야? 다 더해. 한도 얼마야? 계산해. 규정 따라서 계산한 다음에 비교해서 한도초가 나오면 송금을 산입해서 법인세를 과세하고, 두 번째는 소득세도 과세가 많이 됩니다. 한도 초과는 상여 처분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이에요. 소득세가 퇴직소득일 때보다 많이 나옵니다. 제가 아는 분 실제 얘기인데, 그분이 어떤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했었어요. DC형 연금에 가입을 해서 근무를 쭉 하셨어요. 하시다가 퇴직을 딱 했는데 퇴직금을 한 20억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취급하는 금융회사 쪽에서, 보험회사입니다.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기관이 회사 규정을 딱 하더니 한도초가 10억 나온다는 거예요. 한도초가 10억은 근로소득일 때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소득세 부담이 거의 뭐 4억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주의하실 게 바로 DC형경 가입한 경우 임원들 퇴직할 때 한도를 따진다. 그게 이 설명입니다. 내국법인이 임원 퇴직 시까지 부담한 DC형 연금 부담금 합계 금액은 이를 뭐로 봐? 퇴직급여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퇴직하면 한도 초과를 따져. 한도 초과 나오면 그 금액은 이 돈, 퇴직한 연도에 돈 낸 게 300이죠? 이걸 부인하는 겁니다. 송금불산입. 그럼 만약에 부인액이 더 크다면 그 금액은 입금산입하는 거예요. 어차피 법인세, 과세, 소득세가 퇴직이 아니고 근로소득 바뀝니다. 이 판례는 뭐냐면 국세청에서 임원 근무 중에 세무조사를 딱 나온 거예요. 세무조사. 이때 세무조사를 나왔어요. 조사를 나와서 이걸 한도 비교한 거야. 한도 초과되네. 송금불산입. 회사가 조사관님 퇴직할 때 부인해야지 왜 지금 부인합니까? 퇴직 아직 안 했는데. 국세청에서 근무 중에도 부인할 수 있다. 부인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불복. 소송이 대법원까지 간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법인세법 시행령 몇 조에서는 확정기용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산입에 관하여 이 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용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전액 송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원에 대한 퇴직금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퇴직금 한도 규정을 적용하되 한도 초가 생기면 부인한다 라고 쭉 돼 있다. 원심은 고등법원에서는 이 사건 조항을 근거로 삼아 원고가 2010년 12월 30일 대표자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납입한 부담금 중 근태법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중간 정상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납입한 연도에 송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없고, 그러니까 중간에는 부인할 수 없다. 퇴직할 때 부인하는 거다 라는 이유로 국세청의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단은 적법하다. 잘못이 없다. 기준이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관련 사례입니다. 자, 회사에
34개 사업연도예요. 인건비와 퇴충 관련된 자료가 주어져 있죠. 요구사항은 세무 좀 해라.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와 퇴직금 부담금 조정 명세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급여 쭉 돼 있죠. 퇴직자는 빼야죠. 빼고 전체 급여에서 퇴직급여를 뺍니다. 마이너스 하세요. 마이너스. 얼마 나오죠? 3010인가요? 이 금액 5% 한도죠. 한도. 그 다음 퇴충 계정 주어져 있죠. 이렇게. 기초잔액은 여기 있네. 320. 감소 두 가지네요. 그리고 설정액 180. 기말잔액은 요거죠. 회사가 퇴직금 지급할 때 연금서 지급한 부분도 퇴충과 상계했네요. 잘못된 거. 이건 연충과 상계해야 됩니다. 연중 상계. 그리고 기말 추계액은 얼마죠? 일시 퇴직 기준 추계액은 3억. 보험 수익 기준 추계액은 3억 2천입니다. 둘 중 큰 거. 큰 거 쓰는 거죠? 요걸 써야죠. 이건 안 써요. 그 다음에 연금 납입한 금액이 있습니다. 여기. 기초잔액은 270, 중간 납입이 추가 납입 7천, 340, 귀중 지급액 80. 요 지급액 80이 요 지급액 80이에요. 요게 여기는 이겁니다. 80. 같은 거예요. 연금서 나간 부분 퇴충과 상계. 기말잔액은 260이죠. 3404. 그 다음에 전기 유보잔액입니다. 퇴충 한도 초과가 270 유보. 연충이 마이너스 유보 270. 그리고 퇴직금 전환금은 작년에 400 필요 없어요. 올해 거, 단기 말 거 300. 요게 이제 필요한 자료예요. 어떻게 조정하면 좋으냐? 가장 쉽게 조정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편 하나 만드세요. 퇴충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조정은 퇴충 먼저 하고 연충 그 다음 하셔야 돼요. B, T, D예요. B가 뭐죠? 북. T가 뭐죠? 텍스. D가 디퍼런스. 세무조용. TA. 텍스 어저스먼트. 먼저 이거 쓰세요. 회사 계상액 퇴충 얼마냐? 장부상. 여기 있잖아요. 퇴충. 퇴충이죠. 기초 320, 감소 100, 증가 180, 기말잔액 400. 320, 100 두 개 더해서 320, 100 감소 증가 180, 400. 기억하셨나요? 그대로 쓰세요. 여기다가 320, 100, 180, 400 맞죠? 이제 유보잔액 요게 중요한 거예요. 기초잔액 중 요 금액 중 요게 부인액입니다. 부인된 거야. 그러면 부인액을 여기다 써주세요. 차이에다가. 차이. 부인액은 차이에다 쓰세요. 차이. 요거 차이 쪽에다가. 차이요. 쓰셨나요? 회사 계사액과 차이가 여기서 이걸 빼면 세무상 금액이 나와요. 50 나오죠? 그 다음에 감소. 감소는 세무상으로는 직원 퇴직하면 퇴직금 줄 때 연금서 지급된 것은 연충과 상계하는 거야. 퇴충 상계 아닙니다. 그리고 회사가 자체 지급한 현금은 퇴충 상계. 퇴충 상계는 2천만 원이에요. 이건 연충과 상계하는 겁니다. 2천. 요게 이제 2천인 거죠. 이해하셨나요? 상계를 너무 많이 했네. 그렇죠. 연충과 상계할 거 퇴충과 다 상계했죠. 퇴충을 과다하게 없앤 거야. 퇴충 다시 살려. 부채를 증가시키려면 손금산이 마이너스 5예요. 차이가 얼마나죠? 8천. 차이죠? 이 금액을 세무조정하셔야 됩니다. 손금산이 부채 증가. 자산 증가는 플러스 유보예요. 입금산이. 부채 증가는 손금산이 마이너스 유보. 부채 증가니까 손금산이 8천만 원 차이 나는 거 마이너스 유보. 이제 단기 증가액과 한도를 비교하는 거예요.
한도 얼마냐? 두 가지 기준이죠. 급여 기준이 5%. 아까 급여가 있었죠? 5%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 추객 기준. 추객이 320이었죠. 해봤자 0%예요. 퇴직금 전환금 300만 원 기말 현재. 여기서 퇴충 잔액을 뺍니다. 얼마냐? 간단해요. 기초에 퇴충이 5천 있었죠. 세무상으로 텍스. 감소 2천. 얼마 남았어요? 3천. 5천에서 2천 쓰면 얼마 남아? 3천. 요게 3천이에요. 300 빼기 3천. 2700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얼마로 봐? 0. 한도는 빵. 빵이죠. 한도 빵. 1억 8천 모두 한도 초과합니다. 송금물사립 1억 8천 유보. 세무조건 두 가지입니다. 이제 뭐래죠? 연충. 똑같이 쓰세요. 연충 BTD. 장부, 텍스, 차이, 세무조정. 기초자액 얼마죠? 여기 있습니다. 회사는 퇴직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충당금을 장부에 계상하고 있지 않다. 장부에 연충이 있어 없어요? 없죠. 계상하지 않는 데잖아. 없어. 연충은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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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없죠. 이제 세법 차이가 이거예요. 270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유보는 부채 증가입니다. 세무상 연충이 2억 7천 있다는 뜻이에요. 마이너스 유보죠. 2억 7천. 270 마이너스. 이 차이가 부채입니다. 0과 270의 차이 270.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퇴충 감소 있었죠. 연금서 지급한 퇴직금 얼마죠? 8천만 원. 여기서 지급해야죠. 연충을 상계 안 했어? 안 했죠. 해야지. 부채를 없애야죠. 8천 없애세요. 조정은 송금물산의 플러스 유보. 그 다음에 한도 계산해야죠. 한도요. 두 가지 기준이죠. 첫째는 추객 기준. 추객이요. 320. 세무상 퇴충잔액 빼고 여기 퇴충잔액이에요. 세무상. 여기. 결산상 퇴충은 기말 현재 4빵빵. 부인액은 370. 세무상은 3천. 여기 세무상 금액입니다. 3천이 여기서 이거 뺀 거. 4빵빵 빼기 370. 여기. 이해하셨나요? 연충 잔액 얼마냐? 여기 있어. 벌써 계산했어. 270에서 8천 썼죠? 남은 거 얼마 남았어요? 190. 이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요거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자산 기준. 기말 현재 자산이 얼마냐? 260. 기말 예치금 잔액 260. 나오죠? 260. 요거. 기말 잔액. 연충. 운용자산 잔액입니다. 연금 운용자산. 260. 빼기 뒤에 거 요거. 똑같이. 세무상 연충 설정된 잔액 빼면 한도 나오죠. 둘 중 작은 게 한도예요. 7천 한도. 7천 한도. 0과 비교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7천이죠. 이 금액을 손금산이 마이너스 5입니다. 세무조건 4가지. 여기 2개. 여기 2개. 4개죠. 그래서 송금물산입이 1억 8천 퇴충 연금에서 8천 2개. 이 2개가 손불이에요. 8천과 1억 8천 이 2개. 손금산입이 7천과 요 위에 8천 8천 7천. 이해하셨나요?
8,700. 여기 세무중입니다. 여기 이제 신고 서식이에요. 퇴총 조정명세서 작성은 항상 아래부터 하는 겁니다. 이거 먼저 하는 거예요, 이거. 급여가 얼마냐? 이거. 이 중에서 퇴직금 지급 대상자 아닌 자 급여 빼야죠. 기존 퇴직자 있었죠? 빼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것의 5%가 한도입니다. 5%. 그 다음에 추계 기준. 일시 퇴직금 추계액이 300, 보험 수익금 추계액이 320. 둘 중 큰 거 320. 두 가지 숫자 계산했죠. 이걸 위로 올리는 겁니다. 올려. 여기 급여 올라왔죠. 이 금액 쭉 올립니다. 보셨나요? 주객 320 올려요. 올려봤자 설정률이 0%야. 얼마나 오죠? 0. 없잖아. 이거 뭐하러 계산해 도대체? 쓸모도 없는 거. 그 다음에 5% 한도 얼마? 기초퇴충 320. 그 다음에 부인행 2개. 그 다음에 기중퇴직금 지급해서 마이너스 3,000 나왔죠? 얘 더하기 얘죠. 300 빼기 3,000 얼마 나오죠? 2,200 마이너스 얘예요. 한도는 빵. 한도 빵. 그래서 설정액은 180. 한도 초과 180. 부인이죠? 180 부인. 요게 이제 요 서식이고요. 이것은 연금 서식입니다. 연금. 디병연금. 1 있죠. 2가 있고 2가 있죠. 뭐부터 하죠? 2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의 서식에서는 아래부터 위로. 가, 나 두 개죠. 기말 퇴직금 예치금이 얼마냐? 기초 예치금에서 기중 받은 거 빼고 8,000 돈 받았죠 아까. 돈 추가 납입 더하고 기말 잔액. 요게 여기로 갑니다. 맞죠? 그 다음에 기초 퇴직금의 연금 충당금 여기서 돈 찾은 거 뺀 거 요게 남은 금액이에요. 연충 잔액 260 빼기 연충 잔액 빼면은 요게 손금 살팔 부담금 내역입니다. 7,000 한도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추계액이 얼마냐? 추계액 기준 320. 퇴총 빼야죠. 퇴총 잔액은 3,000만 원 빼니까 290. 이미 손금 살풀 부담금은 1억 9천이었죠 아까. 1억 9천. 요거죠. 빼니까 한도가 나왔죠. 얼마? 일방방. 한도는 이것하고 이것 중 7천 밑에 있었죠? 둘 중에서 작은 거 7천 한도. 회사가 비용 잡은 게 없기 때문에 7천만 원 송금 사입입니다. 서식은 이렇게 아래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직원이 퇴직하면 퇴직금 줄 때 퇴직금을 써야죠. 퇴충. 어떻게 쓰냐? 일단 퇴직을 할 때 퇴직금을 줘야 됩니다. 퇴직도 안 했는데 퇴직금을 줬다. 그것은 업무관 가직금이에요. 그럼 퇴직을 실제 한다면 퇴직금 줄 때는 일단 연금에 가입했다에 디병연금, 연금서 지급하세요. 이렇게 연금 지급하죠. 연축이 없어집니다. 사회적립자산 또는 다른 말로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말도 써요. 요 개정 과목은. 또는 퇴직금 예치금 좋습니다. 개정 과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거든 다 좋아요. 이건 개인별 상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사가 나머지 돈 부족하면 지급해야 됩니다. 그럼 퇴충상계. 이것은 총액상계예요. 전체 퇴충과 상계합니다. 개인별 구분 안 해요. 이건 개인별 구분. 이건 개인별 구분 안 합니다. 퇴충이 없습니까? 비용 처리. 퇴직자에게 퇴직금 줄 때는 연금 지급 제일 먼저. 그 다음에 회사 퇴충 지급에서 지급, 부족한 비용 처리. 그럼 퇴직이 뭔가요? 회사를 그만두는 거예요. 보통 회사 그만두는 사람들은 보통 알 거예요. 사표 쓰고 수리되면 그만둔 거죠. 그게 현실적 퇴직입니다. 진짜 퇴직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퇴직을 안 했는데 퇴직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 어떤 경우냐? 부장님이 임원 승진. 퇴직금은요? 줘야 됩니까? 아니요. 줘도 되고 안 줘도 됩니다. 주면 인정. 안 줘도 돼요. 안 주면 나중에 줘야 돼. 이건 선택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퇴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회사 근무하던 임원분이 이번에 상근에서 비상근 바뀐 거예요. 회장님 불러요. 김상무 회장님 몸이 좀 안 좋다면서. 예. 암 3기랍니다. 그래? 쉬어 그럼 집에서. 출근하지 말고 쉬어. 회사는 이사회 참석만 해. 월급은 다 나가니까. 이렇게 한 3년을 그만두게 하고 나중에 3년은 퇴직을 했어요. 그러면 상근이 비상근 바뀌면 퇴직금을 줍니까? 상근 때 주죠. 비상근은 출근 안 해요. 안 줍니다. 그래서 상근 때 퇴직금이 그대로 있고 늘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퇴직금을 안 받고 나중에 받는다? 의미 없어요. 왜? 전에 계산한 거 그대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퇴직금 끊어서 줘도 됩니다. 김상무 퇴직금 줄까? 예, 주십시오. 끊어서 줘도 됩니다. 이거예요. 상근이 비상근이 됐다. 퇴직금 주면 인정. 직원이 와서 얘기해요. 저 상무님, 김 부장 왜? 저 집 사는데 돈이 부족합니다. 퇴직금을 좀 집 살 때 보태 쓰려고 하는데 중간정산 좀 해주세요. 중간정산? 집 사는데 보태 쓴다고? 해? 응, 좋아. 그게 이거예요. 근태법이 정하는 중간정산 사유가 있다. 중간정산 가능합니다. 끊어서 주는 거야, 퇴직금을. 주면 끊은 것까지 인정. 그 후에 퇴직하면 정산 이유권을 줘야죠. 그럼 중간정산 사유가 어떤 게 있냐? 근태법이 정하는 거. 이거는 임원 아니면 직원만 대상이야. 직원들. 이게 바로 근대법이 정하는 중간정산 사유입니다. 첫째,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 집 살 때 정산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인 직원이 전세금 때문에 정산받고 싶은 거야. 전세금 보태 써야지. 가능합니다. 전세금이나 보증금이죠. 네, 가능해요. 이거는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무할 때, 사업장 근무할 때 한 번만 가능합니다. 제가 회계사회에서 상담을 해요. 회원 상담, 회계사에서 상담을 하는데 제가 소득세랑 부가세 상담을 제가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올라왔던 소득세 상담 사례 중에 하나예요. 그분이 하는 말이 직원 퇴직금 중간정산 하는데 보증금을 하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전세 같은 거. 그런데 전세 계약을 직원이 한 게 아니고 배우자 앞으로 계약을 했대요. 되니? 제가 이제 쭉 찾아봤더니 고용노동부 쪽에 그 중간정산 안내서가 있어요. 안내 지침. 거기에 내용이 나와 있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 등 세대주 명의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냐? 물어봤죠. 중간정산 신청을 하는 근로자 스스로 부담하는 전세금에 대하여 보증금에 대해서 정산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동거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간정산 받을 수 없다. 그런데 그러나가 나오죠. 그러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등 세대원 명의로 계약을 한 경우로서 향후 전입신고 등을 통해 해당 그 주택에 거주함을 증명할 것을
서약하는 문서를 제출한다면 주거를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가름할 수 있다. 인정된다는 거죠. 배우자 명의 계약도 가능하다. 서약서를 내라는 거죠. 몸이 아파서 병 치료 때문에 병원비가 들어가요. 퇴직금 받아 병원비에 써야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몇 개월이요?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본인이나 배우자나 가족입니다. 부양가족. 의료비를 부담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의료비가 연간 임금 총액의 연봉의 1000분의 120, 12.5%, 1000분의 125죠. 125, 12.5%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는 정산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뭐죠? 근로자가 많이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파산 선고를 받은 거야. 5년 이내에. 그러면 파산 선고를 받는다는 얘기는 빚이 많다는 얘기죠. 정산 가능합니다. 또는 5년 이내에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 많이 어렵죠. 많이. 여섯 번째는 임금 피크제입니다. 임금이 좀 올라갔다가 딱 떨어져요. 그럼 임금이 떨어지면 받던 돈, 쓰던 돈을 못 쓰게 되면 굉장히 살기가 좀 힘들어요, 많이. 그래서 임금 피크제인 경우도 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이 바뀐 거예요.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 또 재난 입었을 때 홍수로 집이 무너진 거예요. 정산 받아서 고쳐야 되겠다. 가능합니다. 이게 직원들의 중간 정산 사유예요. 3번까지 했고요. 이제 4번을 차리죠. 전무님이 이제 부장님한테 얘기합니다. 김 부장, 예, 전무님. 네, 퇴직금 중간 정산 좀 해줘. 전무님은 근태법이 대상이 아닙니다. 임원들은. 그래서 법인세법에서는 따로 규정을 해놨어요. 임원분들도 이런 요건 갖추면 정산 가능하다. 그게 요 내용입니다. 일단 임원에게 정관의 규정을 두거나 정관 위임 따라 정한 퇴직금 규정에 이런 내용을 두세요. 임원도 이런 이유 있으면 정산 가능하다. 첫째는 1년 이상 무주택자인 세대주의 임원이 집 살 때 정산 받는 거 가능합니다. 또는 임원이나 가족이 3개월 이상 질병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해요. 예? 아까 이게 몇 개월이었죠? 6개월. 임원은 3개월이야. 규정 이상하지 않아요? 아까 직원은 6개월이었어요. 여기 있었죠. 뭐? 임원이 더 짧아? 이상하네, 규정이. 두 개 같아야 되는데 어떻든 현재 규정상 약간 이상하게 돼 있어요, 규정이. 임원은 3개월, 직원은 6개월. 여기서 직원을 차별하나? 이상하네. 천재지변 기타 재해 사유 가능합니다. 이런 사유가 있으면 가능해요. 여기서 주의할 게 이제 이 집을 살 때 1년 이상 무주택자 세대주 임원이 집을 사라고 돼 있죠. 첫 번째. 이게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1년이란 개념이 1년 이상이죠. 이게 뭘 수식하는 건가요? 무주택을 수식하는 겁니까? 세대주 수식하는 겁니까? 무주택도 1년 이상이고 세대주 된 지 1년 이상인가요? 아니면 무주택만 1년 이상인가요? 그 논란이 좀 있어서 나온 얘기입니다. 퇴직급여 중간정산 현재 임원이 속한 세대가 1년 이상 무주택 세대예요. 근데 임원은 세대주 된 지가 1년이 안 됐어. 그러니까 이 1년 이상이라는 게 뭘 수식하는 거냐? 무주택이 1년 이상이냐? 세대주 된 지도 1년 이상 돼야. 근데 여기는 지금 무주택은 1년 이상이지만 세대주는 1년 이상이 안 된 거죠. 그런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해당 임원에게 주택 취득자금으로 지급하려는 퇴직급여는 중간정산 사유가 해당된다. 송금살이 가능하다. 중간정산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년 이상의 의미는 무주택을 의미하는 걸로 보셔야 됩니다. 또 집을 살 때 배우자 명의 집을 삽니다. 중간정산 가능하냐? 이건 안 됩니다. 배우자 명의 안 돼요.
아까 직원에게 전세금이었죠? 이건 집 사는 거야. 거기도 집 사는 건 본인 명의 집이에요. 여기도 배우자 명의 집은 안 된다. 안 된대죠. 근데 요즘에 이거 많이 하잖아요. 부부 공동명의. 부부 공동명의 되냐? 이건 됩니다. 공동명의는 괜찮다. 정산을 한 거야. 했는데 정산한 퇴직금이 5억인 거예요. 근데 집 살 때 보탠 돈이 3억이야. 2억은 인정되냐 안 되냐? 받아서 일부 쓰고 일부는 딴 데 쓴 거야. 네, 현재 해석은 가능하다. 괜찮다. 중간 정산금 중 일부만 쓴 거죠. 주택 취득에. 결론은 가능하다. 전액 다 정산 인정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나머지 것은 중요하지 않고 요거 하나 기억하세요. 이거는 퇴직이 아니야. 퇴직금 주면 절대 안 됩니다. 임원이 또 뽑혔어. 뭐죠? 임원의 연임. 퇴직이 아닙니다.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네. 설명드렸고요. 퇴직금 지급할 때 한도. 직원들은 한도 없습니다. 전액 인정. 전액 인정합니다. 다 송금 인정해줘요. 이익 처분하면 안 됩니다. 이익 처분이 아닌 한은 다 송금이야. 임원들은 한도를 따져요. 한도가 얼마냐? 회사 정관의 규정이 있나요? 임원퇴직금 규정 또는 정관의 규정을 둬요. 임원퇴직금은 주주총회 정한다. 주총서 따로 규정을 정합니다. 인정. 정해진 그 금액의 한도입니다. 규정이 없다. 그러면 법인세법에서는 한도는 요거다. 공식을 딱 정해놨어요. 퇴직하기 전 1년간 총급여 곱하기 10%의 근속연수. 요 공식을 써요. 총급여가 뭐냐? 이 총급여는 근로소득 중에서 1호와 2호 두 가지입니다. 3, 4, 5, 6 안 들어가. 그리고 비과세 빼고 손금을살이 금액도 뺍니다. 그 다음에 근속연수는 예를 들어서 6년 4개월 20일 이건 버려요. 6년 4개월로 계산합니다. 6년 4개월 뭐죠? 이렇게. 그래서 연수 계산은 근속연수 계산은 한 달 미만은 버리는 겁니다. 그 직원에서 임원이 승진된 사람이에요. 직원에서 승진할 때 퇴직금 받지 않았다. 그럼 직원의 근속연수는 더 하는 겁니다. 합산할 수 있다. 가능합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임원퇴직금은 규정에 따라 줘야죠. 이 규정이 뭐죠? 일반적 규정. 그리고 누구든지 해당되면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퇴직금은 의결내용이 정당해야 되고 특정 임원 퇴직 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 기준이 돼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퇴직금이 회사 마음대로 줄였다 늘렸다 가능하다.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임원 퇴직금은 임원의 공적에 따라 이사의 결을 준다. 그건 규정이 아니에요. 이사의 결에 따라 금액이 들쭉날쭉하죠. 그렇게 구체적 금액이 안 나오면 규정이 없는 겁니다.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일반적 규정이 아니다. 인정 안 되는 거예요. 규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회장 김철모 씨 얼마. 그럼 딴 회장 못 받겠네요. 김철모만 받는 거네. 그거는 규정이 아니야. 그건. 일반적 규정이 아니면 인정 안 합니다. 규정을 이사에서 정했다. 임원퇴직 규정은 반드시 주총서 정해야 됩니다. 정관이 있거나 정관 위임 따라 주총서 정한 것. 이사의 결이 인정 안 합니다.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규정을 개정해서
개정 전의 기간도 적용한다. 그건 가능합니다. 개정 전의 근속 기간도 적용하는 거 가능합니다. 자, 임원들은 퇴직하면 법인세법에 따라서 퇴직금 한도를 따지죠. 이렇게 한도 초과, 손금을 쌀입, 상여, 근로소득입니다. 한도 내 금액은 다시 소득세법을 또 적용합니다. 그래서 한도 내 금액은 퇴직소득. 한도 초과입니까? 근로소득이에요. 한도를 몇 번 계산해? 2번. 법인세법 한도 계산. 왜 하는 거죠? 송금 인정 여부를 따지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한도 내에 드는 금액은 다시 소득세법 적용. 한도를 또 따져. 왜 따져요? 한도 따졌잖아, 조금 전에. 왜 또 따져? 임원이 받은 소득이 퇴직소득이냐 근로냐 구분하려고. 그러면 뭐가 달라지는데? 근로면 소득세 부담이 훨씬 많이 커져요. 소득세 한도는 얼마냐? 한도. 이 한도는 2012년부터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2011년 전에 한도가 없었어요. 요 공식을 써요. 2019년 말부터 소급해 3년간 받은 총급여의 연환산액 19, 18, 17 3년치 평균급여 10% 12분의 12년부터 생겼죠? 19년까지 기간입니다. 요 기간에 근무한 게 몇 개월이에요? 개월수가 곱하기 3배수 더하기 퇴직하기 전 3년간 받은 급여의 연환산액 10% 12분의 20년 이후 거 다 그럼 월수 계산해요. 곱하기 2배수입니다. 배수가 달라 두 개가 3배, 2배. 그리고 한도가 나오면 임원 퇴직급여에서 2011년 이전 걸 뺍니다. 한도 계산 안 해요. 이 금액과 한도 비교. 한도 초과는 근로소득이에요. 그러면 총급여가 뭐냐? 두 가지죠. 1호, 2호 두 가지. 비과세 빼고 3, 4, 5, 6은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근무월수는 다 월수 계산해요. 월수. 근무기간은 한다면 올립니다. 그 다음에 2011년 이전 퇴직금 이걸 빼주죠. 어떻게 계산하냐? 둘 중 큰 거 선택 가능합니다. 둘 중 선택이에요. 퇴직소득 곱하기 전체 근무한 기간분의 11년 이전의 근무한 기간 월수 계산 한다면 올리세요. 그 다음에 2011년 말 현재 규정이 있다면 규정상 지급받은 퇴직금 얼마냐? 둘 중 선택하세요. 선택. 큰 걸로 하는 게 좋아요? 작은 걸로 하는 게 좋아요? 선택은 어떤 걸로? 큰 걸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큰 걸로 하시면 빼는 게 맞기 때문에 한도 초과가 덜 나올 수 있어요. 한도 초과하면 안 좋습니다. 소득세가 많이 늘어나요. 관련 사례. 어느 회사의 대표이사가 퇴직을 한 거야. 2025년 말에 퇴직했죠. 8억의 퇴직금을 받은 겁니다. 8억인데 받았죠. 규정상 한도는 좀 적어요. 736. 물은 뭐죠? 이 사람이 받은 퇴직급여가 8억이 근로소득이냐 퇴직소득이냐 구분해라. 가급적 근로는 조금 하고 세금 많으니까 퇴직은 많이 해라. 자, 입사한 날은 2010년 9월 10일이고 급여가 쭉 줘져 있죠. 어떻게 푸냐? 그림 하나 그리세요. 그림. 이렇게. 그림 그리기 전에 먼저 법인세부터 해야죠. 1단계 법인세 한도 계산. 8억에서 한도가 7억 36백이라 했죠. 자료에. 6,400 한도 초과입니다. 송무살이 상여. 근로소득. 이제 736을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소득세 한도 계산. 회사 입사한 날은 이날이죠. 퇴사한 날은 이날이고. 2012년 전에 한도가 없었죠. 그러다가 3배수가 생겼어요. 2020년 19년 말까지 다시 바뀌었죠. 2배수로.
그러면 급여 3년치 평균. 얼마죠? 여기 있네요. 1억 2천의 평균이네요. 퇴직 전 3년 급여 평균 1억 4천. 3년 평균 110, 140. 여기다 넣어요. 120, 140 곱하기 10% 곱하기 12분의 몇 개월이요? 3배수는 96개월. 3배수 더하기 이 부분 3개월치 급여 평균 이거죠. 10% 곱하기 72개월 2배수 2개 더한 거 한도 나오죠. 그러면 퇴직금 중에서 요걸 제외한 게 얼마냐? 이게 계산해죠. 개월수가 전체 몇 개월이에요? 184 분의 16개월은 제외입니다. 퇴직금 736 곱하기 184분의 16 제외. 제외되는 거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6,400. 그리고 이날 현재 퇴직하면 줄 퇴직금 얼마냐? 이건 계산해 하셔야 됩니다. 자료에 주어져 있어요. 자료에서 12년 말로 퇴직할 때 11년 말 퇴직할 때 줄 퇴직금 1억이다 가정을 했죠. 요 금액 둘 중 선택하세요. 큰 걸로 할게요. 736에서 1억을 뺍니다. 이게 2012년 이후 퇴직금이에요. 한도는 456 빼 한도 초과 180. 근로소득 두 가지죠. 첫째는 법인세 한도 초과 6,400. 두 번째 소득세 한도 초과 180. 근로 두 개 244. 전체에서 244 뺀 나머지 금액은 퇴직소득 합치면 8억. 이해하셨나요? 이건 뭐 엑셀로 만들면 금방 숫자만 넣으면 자동 계산합니다. 저도 엑셀 만들어 놨어요. 문제 만들 때 쓰려고. 숫자 딱 넣으면 자동 계산 딱 답 나와 있어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퇴직소득에 대한 법인세법 규정과 이건 사실 소득세법이죠. 관련 규정을 설명드린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예, 오늘 강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되게 길었습니다. 내용 잘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